안녕하세요. 노년 건강지킴이 및 가정의학과 전문의 박영호입니다. 저는 30살의 의사가운을 입은 후 지난 35년간 수많은 환자분들과 희로애락을 함께 해왔습니다. 특히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년을 돕기 위해 늘 최선을 다해왔는데요. 오늘은 우리 60대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겪으시는 질환 중 하나인 당뇨병 관리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제 오랜 경험과 최신 의학 지식을 바탕으로 여러분께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60대 당뇨 관리의 핵심을 파헤쳐 볼까요? 제가 진료실에서 종종 뵙는 환자분 중에 김영자 여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올해 68세이신 영자 여사님은 몇 년 전 당뇨병 진단을 받으셨는데요. 처음에는 그저 나이 들면 다 그렇겠지 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셨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몸이 자꾸 피곤하고 눈도 침침해지고 상처가 나면 잘 낫지 않는 등 여러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셨어요. 결국 저를 찾아오셨고 당시 영자 여사님의 당화 혈색소는 8.5%로 상당히 높은 수치였습니다. 저는 영자 여사님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님, 당뇨병은 단순히 혈당만 높은 병이 아닙니다.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심장병, 뇌졸중, 신장병, 실명, 발궤양 등 무서운 합병증을 일으킬 수 있어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지금부터 저와 함께 올바른 방법으로 관리하면 건강한 노년을 충분히 보내실 수 있습니다. 영자 여사님은 제 말씀을 믿고 적극적으로 치료에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몇 달 후 놀랍게도 영자 여사님의 당화 혈색소는 6.8%로 정상에 가까운 수치로 떨어졌고 피로감도 사라지고 활력을 되찾으셨습니다. 과연 영자 여사님은 어떻게 당뇨병을 극복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그 비결을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바로 혈압 관리입니다. 최신 지침에서는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혈압을 13,080 mmHg 미만으로 철저하게 관리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당뇨병 환자에게 혈압은 혈당만큼이나 중요한 관리 대상입니다. 혈압이 높으면 혈관에 가해지는 부담이 커져 합병증 발생 위험이 더욱 높아지기 때문이죠. 저는 영자 여사님께 혈압약을 꾸준히 복용하시고 집에서도 매일 혈압을 측정하여 기록하시도록 지도했습니다. 또한 저염식을 생활화하고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 혈압을 낮추는 노력을 함께 병행했습니다. 그 결과 영자 여사님의 혈압은 항상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혈압약 복용은 의사와의 상담 없이는 절대로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간혹 혈압이 조절되면 스스로 약을 끊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는 혈압을 다시 상승시키고 합병증 위험을 높이는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꾸준한 약 복용과 생활 습관 개선이 함께 이루어져야 진정한 혈압 관리가 가능하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혈압 측정 시에는 아침 기상 후 1시간 이내, 저녁 취침 전 동일한 시간에 측정하는 것이 중요하며 최소 5분 이상 앉아서 안정을 취한 후에 측정해야 보다 정확한 수치를 얻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연속 혈당 측정 장치 CGM의 적극적인 활용입니다. 특히 인슐린 주사나 펌프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CGM 장치를 활용하면 혈당 변화를 실시간으로 정밀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제가 뭘 먹을 때 혈당이 갑자기 오르는지 언제 저혈당에 빠지는지 알 수 없어서 답답했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CGM은 이런 답답함을 해소해 줄 수 있는 아주 유용한 도구입니다. 영자 여사님은 인슐린 주사를 맞으셨기 때문에 CGM 장치를 부착하여 혈당 패턴을 분석했습니다. 이를 통해 어떤 음식을 먹었을 때 혈당이 급격히 상승하는지, 운동 후 혈당이 어떻게 변하는지 등을 정확히 알 수 있었고
이는 영자 여사님 스스로 식단과 운동 계획을 조절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CGM은 단순히 혈당 수치를 보여주는 것을 넘어 혈당 변화의 추세와 방향성을 알려주기 때문에 식사, 운동, 약물 복용 등 일상생활이 혈당에 미치는 영향을 즉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자신에게 맞는 최적의 생활 습관을 찾아 나갈 수 있죠. 예를 들어 특정 음식을 먹었을 때 혈당이 급격히 치솟는 것을 CGM으로 확인했다면 다음부터는 그 음식의 섭취량을 조절하거나 다른 대체 식품을 선택하는 현명한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또한 새벽 저혈당이나 취침 중 혈당 변화도 파악할 수 있어 밤사이의 혈당 관리에 큰 이점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CGM 사용만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혈당 변화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고 적절히 대응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중요하며 이는 의료진과의 상담을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혼자 판단하여 약물 용량을 조절하거나 식단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맞춤형 영양 요법입니다. 단순히 덜 먹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어떻게 먹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당뇨병 교육 자격을 갖춘 임상 영양사에게 의학 영양요법 교육을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과체중이거나 비만인 분들은 체중을 5% 이상 감량하고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에너지 섭취를 줄여야 합니다. 제가 영자 여사님께 강조했던 것은 바로 건강한 식단의 선택이었습니다. 지중해식, 채식, 저지방식, 저탄수화물 식단 등 개인에게 맞는 식단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탄수화물 섭취 시에는 섬유질이 풍부한 통곡물, 콩류, 채소, 생과일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밥 대신 현미밥이나 잡곡밥을 흰빵 대신 통밀빵을 선택하는 것이죠. 영자 여사님은 매일 아침 통곡물 시리얼과 과일, 저지방 우유로 식사를 시작하시고 점심과 저녁에는 채소와 단백질 위주로 식단을 구성하셨습니다. 선생님, 이제는 짠 음식보다 싱거운 음식이 더 맛있어요 라고 말씀하시며 나트륨 섭취를 하루 2300mg 이내로 제한하시는 노력도 게을리하지 않으셨습니다. 당뇨병 환자에게 나트륨 섭취 제한은 혈압 관리뿐만 아니라 신장 건강에도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가공식품이나 외식을 줄이고 집에서 직접 요리하며 천연 조미료를 활용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간혹 혈당 개선을 위해 특정 비타민이나 무기질 보충제를 과도하게 섭취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보충제는 일반적으로 혈당 관리에 직접적인 효과가 입증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과다 복용 시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균형 잡힌 식단만으로도 충분한 영양 섭취가 가능하므로 보충제는 반드시 의사 또는 영양사와 상담 후 필요한 경우에만 복용하시기 바랍니다. 영양 요법에 대해 좀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많은 분들이 당뇨병 식단하면 무조건 맛없고 제한적인 음식만 생각하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건강하고 맛있는 음식을 충분히 즐기면서 혈당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영자 여사님도 처음에는 식단 변화에 어려움을 느끼셨지만 영양사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 다양한 건강 레시피를 배우고 적용하시면서 식사의 즐거움을 잃지 않으셨습니다. 예를 들어 닭가슴살 배추말이, 곤약 김치 전골, 아스파라거스 연근밥, 모든 버섯, 전골, 연어 무쌈말이 등은 모두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되면서도 맛과 영양을 겸비한 훌륭한 식단입니다. 중요한 것은 균형입니다.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적절한 비율로 섭취하고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한 채소와 과일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죠. 또한 식사 순서도 중요합니다. 섬유질이 풍부한 채소를 먼저 먹고 단백질을 섭취한 후 마지막으로 탄수화물을 섭취하면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흔히 저탄수화물 식단이 당뇨병에 좋다고 알려져 있지만 특히 고령자에게는 무조건적인 저탄수화물 식단이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노인들은 근육 감소 위험이 높고 영양 부족에 취약하기 때문에 탄수화물 섭취량을 급격히 줄이면 오히려 건강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개인의 건강 상태와 활동량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탄수화물 섭취량을 의료진이나 영양사와 상담하여 결정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식사를 거르지 않고 규칙적인 시간에 일정한 양을 섭취하는 것도 혈당 조절에 매우 중요합니다. 불규칙한 식사는 혈당 변동성을 크게 만들어 당뇨 관리를 더욱 어렵게 만듭니다. 또한 과식과 폭식은 반드시 피해야 할 습관입니다. 식사 전 해조류나 채소를 먼저 섭취하여 포만감을 높이는 것도 좋은 전략입니다. 네 번째는 고강도 인터벌 운동입니다. 단순히 걷는 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일주일에 75분 이상 고강도 인터벌 운동을 하면 혈당 관리에 큰 이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고강도 인터벌 운동은 짧은 시간 동안 고강도 운동과 저강도 운동을 번갈아 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1분간 빠르게 걷고 2분간 천천히 걷기를 반복하는 것이죠. 처음에는 힘들 수 있지만 점차 익숙해지면 체력도 향상되고 혈당 조절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영자 여사님은 처음에는 식후 가벼운 산책부터 시작하여 점차 고강도 인터벌 운동으로 강도를 높여 나갔습니다. 꾸준히 운동하신 덕분에 근육량도 늘고 혈당 조절도 훨씬 수월해지셨습니다. 운동은 혈당을 낮추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근육은 혈액 속 포도당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근육량이 많을수록 혈당 조절 능력이 향상됩니다. 또한 운동은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여 인슐린의 작용을 더 효율적으로 만들어줍니다. 유산소 운동뿐만 아니라 근력 운동도 병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령 들기, 스쿼트, 계단 오르기 등 자신의 체력에 맞는 근력 운동을 꾸준히 실천하면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몸을 움직이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운동 전후에는 스트레칭을 충분히 하여 부상을 예방하고 운동 중 어지러움이나 가슴 통증 등 이상 증상이 느껴지면 즉시 중단하고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특히 저혈당 위험이 있는 분들은 운동 전 혈당을 측정하고 필요시 간식을 섭취하여 저혈당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발에 상처가 나지 않도록 편안하고 발에 잘 맞는 운동화를 착용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발 합병증은 당뇨병 환자에게 매우 위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60대 이상 고령 당뇨병 환자분들에게는 몇 가지 더 신경 써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첫째, 65세 이상에서도 활발한 사회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엄격한 혈당 조절이 필요합니다. 다만 저혈당 위험이 높아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이 경우 의료진과 상의하여 개인별 맞춤 혈당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너무 엄격한 혈당 조절은 오히려 저혈당 위험을 높여 낙상이나 심혈관 질환 발생 가능성을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노인 당뇨병 환자는 중증 저혈당 위험이 높고 약물 부작용에 취약하며 인지장애, 우울증, 근감소증, 허약, 영양실조 등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개별화된 치료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노쇠하지 않은 65세 이상 노인 당뇨병 환자는 당화 혈색소를 7.0% 이하로 목표하지만 노쇠하거나 합병증 위험이 높은 경우에는 목표치를 다소 완화하여 저혈당 위험을 줄이는 방향으로 조절하기도 합니다. 이를 다약제 관리라고 부르는데 여러 질환을 동시에 앓고 있는 노인 환자분들의 특성을 고려하여 약물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둡니다. 셋째, 노인에게는 저탄수화물 식단이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극단적인 저탄수화물 식단은 오히려 영양 불균형을 초래하고 근육 손실을 가속화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노년기에는 충분한 단백질 섭취가 근육 유지에 필수적이므로 탄수화물과 함께 균형 잡힌 영양 섭취를 강조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진단 후
1년 차의 당화 혈색소 수치를 낮게 유지하는 것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영자 여사님의 경우에도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혈당을 조절한 것이 합병증 예방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초기 혈당 조절이 장기적인 합병증 발생 위험을 현저히 낮춘다는 연구 결과가 많습니다. 이를 유산 효과 레거시 이펙트라고 부르는데, 초기에 혈당 조절을 잘 해두면 나중에 혈당이 다소 높아지더라도 합병증 발생 위험이 줄어드는 현상을 말합니다. 따라서 당뇨병 진단을 받으셨다면 초기에 적극적으로 관리하여 좋은 출발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외에도 몇 가지 팁을 더 드릴 수 있습니다. 첫째, GI 지수, 즉 혈당 지수가 낮은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감자보다는 고구마가 혈당을 더 천천히 올립니다. GI 지수 55 이하의 음식들, 예를 들면 바나나, 양배추, 견과류, 사과, 귤, 오렌지, 토마토, 버섯, 우유, 미역 등을 가까이 하시면 좋습니다. GI 지수가 낮은 음식은 혈당을 천천히 올리고 인슐린 분비를 완만하게 하여 혈당 스파이크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는 장기적인 혈당 조절뿐만 아니라 공복감을 줄여 과식을 예방하는 데도 효과적입니다. 둘째, 스트레스 관리는 혈당 관리에 필수적입니다. 스트레스는 혈당 수치를 높일 수 있으므로 명상, 요가, 취미 활동 등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은 혈당을 상승시키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는 것이 당뇨병 관리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영자 여사님은 매일 저녁 좋아하는 클래식 음악을 들으면서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또한 충분한 수면도 스트레스 관리와 혈당 조절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하루 78시간의 규칙적인 수면 습관을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과식이나 폭식을 금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식사 전에 해조류를 섭취하면 포만감을 주어 과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해조류의 풍부한 섬유질은 혈당 상승을 억제하고 장 건강에도 도움을 줍니다. 또한 식사 시간을 충분히 가지고 천천히 먹는 습관을 들이는 것도 좋습니다. 넷째, 당뇨병 관리 앱을 활용하여 혈당, 식사량, 운동량, 인슐린 종류와 용량 등을 기록하고 관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스마트폰 앱을 통해 자신의 데이터를 기록하고 분석하면 혈당 변화의 패턴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어 효율적인 자가 관리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데이터를 의료진과 공유하면 보다 정확한 진단과 치료 계획을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당뇨병은 증상이 없을 수도 있으므로 정기적인 건강검진이 매우 중요합니다. 40세 이상 성인 또는 위험인자가 있는 30세 이상 성인은 매년 당뇨병 선별검사를 시행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가족력이 있거나 비만, 고혈압, 고지혈증 등의 위험인자를 가지고 있다면 더욱 적극적으로 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초기 발견이야말로 당뇨병 합병증을 예방하고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입니다. 영자 여사님의 이야기는 단순한 한 분의 사례가 아닙니다. 이 자리에 계신 많은 어르신들께서 공감하실 수 있는 이야기이자 충분히 건강한 노년을 되찾을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영자 여사님은 저와의 꾸준한 상담과 본인의 노력으로 현재 당화 혈색소 6.5%를 꾸준히 유지하고 계시며 합병증 없이 건강한 삶을 누리고 계십니다. 얼마 전에는 손주들과 함께 해외여행도 다녀오셨다고 합니다. 당뇨병 진단이 결코 삶의 끝이 아님을 영자 여사님께서 몸소 보여주고 계십니다. 물론 당뇨병 관리가 쉽지만은 않습니다. 매일 식단과 운동을 신경 쓰고 혈당을 측정하고 약을 복용하는 것이 번거롭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건강한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생각하면 결코 아깝지 않을 것입니다. 당뇨병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주치의, 영양사, 운동 전문가 등 의료진과 긴밀하게
소통하며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족들의 지지와 격려도 큰 힘이 됩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의 상태를 알리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모두는 혼자가 아닙니다. 제가 항상 여러분의 옆에서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당뇨병은 결코 혼자 싸워야 할 병이 아닙니다. 저는 지난 35년간 수많은 환자분들과 함께 당뇨병을 이겨내고 건강한 삶을 되찾는 과정을 지켜봐 왔습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해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을 바탕으로 꾸준히 관리하신다면 분명 활기차고 건강한 노년을 맞이하실 수 있을 겁니다. 만약 당뇨병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저에게 문의해 주세요. 저는 항상 여러분의 건강을 응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욱 유익한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위해 항상 노력하는 가정의학과 전문의 박영호였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한 삶에 작은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더 궁금한 점이나 다음 영상에서 다루었으면 하는 주제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다시 한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